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 방금 전 주한미군 내부에서 충격적인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미군이 스스로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외치는 걸까요? 지금 한미 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양한 방송사와 미국 언론들도 긴급 보도하며 연일 특집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주한미군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미군들은 왜 이토록 한국을 떠나길 거부하는 걸까요? 한미 동맹을 뒤흔든 초유의 사태,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중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발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정말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정말 하얘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군 철수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 이게 정말 제 발음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이 아주 단단하고 끊어지지 않을 관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고 이곳은 제 고향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한국을 떠난다. 그 말은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귀화를 결심한 건 아니었지만 주한미군 철수라는 발언이 제 마음속에 큰 물음표를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미군 철수라는 말은 제게 단순한 정치적인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떠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깊어지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제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지 그 갈림길에 서게 된 지금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미군 철수라는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그 발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에 불과하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일 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군 철수가 한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며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익숙하고 돌아가면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 따뜻함을 느낀 후 돌아간다는 생각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동료들과 함께 군부대에서 일과를 마친 후 다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에서의 삶은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느꼈던 자유와 행복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철수라는 주제가 제기되었을 때 단순히 군사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온 미군 병사들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도 결국 나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단지 임시적인 것이라면 그건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저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이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이 될까요? 미군 철수라는 문제는 그저 외적인 요인일 뿐, 중요한 것은 제가 내 안에서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알게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선택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가족들은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가족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결정한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너의 선택을 지지할 거야.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이제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난 한국인들, 그리고 동료들까지 모두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직면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고민을 혼자서만 간직하기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현실이 된다면 제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제게 맡기기 전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무엇이 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계속해서 미군 철수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미 동맹과 미군 철수라는 문제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찾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맡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처럼 느껴졌죠. 그때의 불안함과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제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법도 너무 어려워서 종종 좌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작은 일상적인 대화들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간들은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생선가게 아저씨가 아니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니 한국 사람인 줄 알겠구만 했을 때 정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군인으로만 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저를 정말 감동시켰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느 날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마주한 작은 골목집에서의 한 끼였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대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온정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일상적인 따뜻함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 새로운 맛의 향연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비빔밥, 떡볶이, 김치찌개 그리고 불고기까지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시도하면서 점점 그 맛에 빠져들게 되었죠. 특히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의 기억은 정말 특별합니다. 매운맛이 강하면서도 깊고 깊은 풍미를 가진 그 맛에 완전히 반했죠. 한국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마다 그 맛이 더 특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들과 함께 바닷가 근처에서 먹었던 해물 파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파전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톡 쏘는 막걸리 한 잔이 어찌나 맛있던지 그날만큼 소소한 행복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상적인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즐겁고 소중한 경험이 되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저는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며 서로 간의 배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죠. 이들은 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힘든 순간엔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안에서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군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중에 한국에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학생들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국에 오셔서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작은 아이들의 순수한 감사 인사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군인이라는 역할을 넘어 이곳에서 인간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죠.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은 저에게 한국의 자연을 깊이 체험할 기회를 준 여행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짧은 자유시간 동안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그 풍경 속에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특히 설악산을 올랐을 때의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과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느껴본 적 없는 평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연 속에서 인간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게 한국에서 진정한 친구들이 생긴 것은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에서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웃고 떠들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나눈 사소한 일상적인 대화들이 모여 제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며 저는 점점 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제 자신을 점차 찾아가고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군 복무라는 안정된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도 저는 점차 새로운 삶의 기회를 추구하고 싶어졌으며 한국에서 경험한 변화들은 제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며 저는 점차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군 철수라는 큰 이슈가 제 앞에 놓였지만 그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 속에서도 저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익숙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제게 낯익은 모든 것들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물론 한미동맹 미군 철수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 앞에 놓여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저는 내가 이곳에서 왜 계속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곳에서 경험하는 연대감과 소속감이었습니다. 다양한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은 매우 흥미로웠고 그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그들이 주는 따뜻함과 배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는 이곳에서 살아가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미 동맹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인 우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를 넘어서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군 철수 후 한국에서 살아갈 방법은 무수히 많을 것이며 그 속에서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미군 철수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그 첫 번째로 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어를 더 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 임시로 있는 군인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주 한국 전통시장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활기와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단순히 상품을 사고 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할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주는 많은 기회와 배움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으로 돌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익숙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저는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결정이 무엇보다도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면 제 군인으로서의 역할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얻은 경험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도전은 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주한미군 철수라는 큰 이슈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철수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이클 중위는 미군 철수라는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익숙한 길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지만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변화가 두렵고 미지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많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이나 불확실성에 맞서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